항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정해야 됩니까? 범죄 혐의자야 좋겠죠. 범죄 피해자는 생각 안 합니까? 신체적이고 재산적이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1심 판사가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무죄가 나면 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왜 재판에서 항소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합니까?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정자원 화재 수습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국정자원 화재 나고도 이틀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왜 사법이랑 재판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한 나라의 수사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전부 법학 박사 되게 생겼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고 불과 4개월여 만에 논의하고 추진되는 사법 관련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헌정사상 최초인 것도 너무 많고 세계적으로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지금 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논의할 시간도 없죠. 준비할 시간은 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특검 관련 특위 만들어서 매일 특검을 상대로 수사 지휘했죠. 그 법사위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법사위는 초중생 유괴 시도 이런 거 막을 방안 궁리해야죠. 이제는 대법원장을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지금 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 본인 입맛대로 재판 안 한다고 룸살롱 접대라면서 떠들썩하게 가짜뉴스 내보냈는데 오늘 법원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외부위원이 7명 중에 6명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1차 다 계산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무근이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기는커녕 또 이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면 의혹 제기한 거 해명하고 나면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가짜뉴스 퍼뜨릴 때마다 공통점이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못해요. 면책특권 뒤에만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했던 발언 다 자신 있으면 소통관 가서 해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법안도 엉망입니다. 검찰청 갑자기 폐지해서 지금 특검 검사들조차 원대 복귀하겠다고 오늘 입장 냈습니다. 민생범죄 관련해서 지금 잔뜩 쌓여있고 사건 미제 엄청 많아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중수청 만든다면서 중립성 확보 방안이 뭐냐니까 모른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 많은 전국의 산재에 있는 중수청에 수사관들, 직원들 다 이번 정부에서 다 뽑아요. 한 정부에서 한 기관을 다 채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법원 관련된 분들이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도 법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다 들어왔던 시기가 정부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많은 검찰 기능 없애고 그 검찰 기능을 다 떠넘겼는데 그 떠넘긴 기관이 아직 방안도 없는 중수청이고 그 중수청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거기서 뽑아요? 공수처에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관들, 직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뽑아가지고 민주당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 단 한 건도 없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못했어요. 예산만 낭비했지.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포기한다고 그러고 금융당국도 개편하겠다고 하니까 또 포기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대충 던져놓고 좀 여론 안 좋다 싶으면 철회하고 검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법관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립니다. 늘리겠다고 해요. 2배 늘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심제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얘기 다 다릅니다. 지금 아까 법사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사심제에 상소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입장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의 또 당론은 아니래요.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도 재판이 늦어지는데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배임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의 행위죄 빼고 전부 재판 없애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요.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좀 제대로 청문회 취소하시고
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내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 안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참 얼토당토 않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5월 14일에 했던 거하고 9월 30일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 붙였습니다. 이게 쓸 때 제대로 고민이나 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고민이나 하고 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의견서를 봤을 때 마치 자기가 왕이라 된 듯이 방구 낀 놈이 성질 낸단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출석 요구하니까 이런 의견서를 내면서 국회 너네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나무라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태도로 삼으셨다. 정말 이렇게 국문을 가르치려고 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요. 마치 윤석열이 했던 짓과 똑같습니다.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의 회의를 열어서 정치적 경치검찰을 통해서 정치 수사를 했고 정권까지 잡고 검찰을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희생양으로 팔아먹었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더니 정치적 독립, 사법권 독립을 떠들면서 스스로 정치하는 중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얘기가 나왔길래 세종대왕이 과연 그런 말씀 하셨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종대왕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탕과 원한이 없는 판결을 위해서 법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 정말 명백하고 공평한 마음, 정백허심에 입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7가지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고 이런 5월 1일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세종대왕 시절이라면 이미 3족을 멸하는 모반죄로 모욕죄로 3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과연 오늘 나오신 법원 노조에서 성명문을 발표한 바와 같이 과연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그대로 닮아가고 있고 스스로 결자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도 조희대 대법원도 윤석열 검찰과 같은 운명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강력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조희대 이 불출석 출석 요구한 의견서를 보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전복하려는 12.3 내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침입했을 때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조희대 취임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재판으로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 조희대 말 그대로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희대가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저는 조희대가 썼던 이 말을 이렇게 고쳐보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잘못된 재판 하나가 사법 전체를 지금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절이 넘는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결국 탄핵 마일리지만 계속 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